지난 시간엔 이와 같이 파이어베이스와 리액트 개발 환경을 연동해서 파이어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정보를 화면에 출력해보는 작업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어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개발하는 모듈은 4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조회, 삽입, 삭제, 수정입니다. 흔히 CRUD라고도 하는데요. 그 4가지가 전부 다 개발이 되어야지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회 기능은 개발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데이터의 삽입 기능과 삭제 기능 또한 추가적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정말 좋은 점이 이렇게 파이어베이스의 공식 URL만 알고 있다면 거기에 삽입하고 삭제하는 등의 작업은 프로그래밍적으로 매우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내비게이션 관련 소스 코드를 간단히 수정해보는 시간부터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앱쉘로 가셔가지고 현재 링크가 홈, 텍스트, 월즈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거를 차례대로 홈 화면, 텍스트 관리, 단어 관리라고 한글로 바꿔줄게요. 나중에 우리는 한글 웹폰트도 적용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한글 내용으로 먼저 바꿔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한번 words.js 파일을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바로 플랫 버튼을 만들어 볼 거예요. 플랫이란 게 뭐냐면요. 공중에 둥둥 떠있는 버튼 같은 걸 의미하는데요. 흔히 오른쪽 아래에 플러스 버튼이 있고 그걸 눌렀을 때 등록 창이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하나의 스타일을 명시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스타일즈에서 with styles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그리드 또한 불러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버튼까지 가져올 겁니다. 머티리얼 UI는 기본적으로 예쁜 모양의 버튼을 그냥 제공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그리드 같은 경우는 화면을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부분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도록 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제 이렇게 fab 또한 불러올 수 있도록 할게요. 이후에 아이콘 또한 하나 추가를 해줄 건데요. 아이콘은 말 그대로 그냥 디자인적으로 보여지는 아이콘 자체를 의미합니다. 즉 더하기 버튼을 이렇게 불러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또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할게요. 다이얼로그는 이제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의 위쪽에 등장하는 다이얼로그 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액션이라고 해서 다이얼로그 내에서 특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콘텐트 또한 가져올게요. 즉 다이얼로그의 내용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타이틀 또한 가져오겠습니다. 다이얼로그의 제목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담기는 디자인을 위한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텍스트 필드라고 해서 사용자가 내용을 채워서 입력할 수 있는 디자인 또한 이렇게 불러오겠습니다. 자, 성공적으로 이번 시간은 작업을 위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적어주었어요. 라이브러리 개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스타일까지 명시를 해줄 거예요. 스타일스라고 해서 먼저 플랫 버튼을 위한 스타일을 넣어줄 겁니다. 자, 포지션은 고정으로 해서 항상 화면의 특정 위치에 플러스 버튼, 즉 더하기 버튼이 보이도록 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래쪽에서 20픽셀, 오른쪽에서 20픽셀만큼 떨어진 공간에 버튼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 양식을 만들어 준 거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스테이트 값을 수정할 거예요. 먼저 다이얼로그는 현재 다이얼로그 창이 보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처음엔 다이얼로그 창이 보이지 않으니까 false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 그 다음에 가중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이제 함수를 하나 더 추가하면 돼요. 자,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삽입할 때 포스트 방식을 이용하는데요. 자, 삽입할 때는 우리의 파이어베이스는 기본적으로 REST API 형식을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URL에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어떠한 데이터를 기입하게 되면 그 데이터 자체가 JSON 형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기입이 됩니다. 왜 포스트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데이터를 보내고 get 방식을 이용했을 때는 데이터를 받아올까요? 이건 일종의 약속이에요. REST API라고 서버 API를 개발할 때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 개발 방식인데요. 파이어베이스는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하고요. 혹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그 결과를 제이슨으로 출력하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갔다면 우리 화면을 다시 새로 고침해서 모든 단어 정보를 보여주거나 혹은 등록 요청을 한 그 단어 정보만 실제로 화면상에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요. 당연히 모든 데이터를 다시 다 받아오는 것보단 추가된 하나의 데이터만 화면에 다시 보여주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음 스테이트 값을 위해서 next state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실제로 전송 요청을 한 그 데이터를 world state에 추가를 해서 화면을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삭제 기능 또한 만들어 줘야겠죠? 삭제 기능은 이제 delete라는 키워드를 이용하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REST API를 완전하게 따르는 양식입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URL에 특정 ID 값에 접근을 해서 이제 그것을 지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렇게 그냥 delete 메소드로 요청만 하면 알아서 특정 데이터가 지워진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200번 코드가 아니라면 오류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반환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특정한 단어 데이터를 삭제했다면 그 삭제된 정보를 화면에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이제 words라는 리스트에서 특정 ID 값을 가지는 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문법을 이용해서 삭제 이후에 다시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issued component update 함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워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handle dialog toggle이라는 하나의 함수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현재 다이얼로그 변수를 false에서 true로 아니면 true에서 false로 스위치를 해주는 간단한 함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입력 양식에서 사용자가 이제 입력 양식에서 단어와 가중치를 입력해서 실제로 단어를 등록할 건데 리액트는 재미있는 점이 사용자가 단어를 입력할 때 상태 변화를 통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고 있는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기 위해선 별도로 이렇게 value change라는 함수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있는 그 값의 name 값을 받아와서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넣어주고 이제 그것을 다시 state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실제로 화면에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입력 양식에서 사용자가 단어와 가중치를 입력하게 되면 그 정보가 그대로 이 변수에 담기게 되어서 화면을 갱신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handle value change 함수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삽입하는 과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handle submit 함수까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와 weight 값을 word라는 변수에 넣어 주시고요. 이제 사용자가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른 거니까요. 이제 다이얼로그가 화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혹여나 사용자가 단어나 가중치 값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추가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해당 단어를 이 포스트 함수를 불러와서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이 월드라는 변수 자체를 제이슨 형태로 출력해서 파이어베이스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사용자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 기능 또한 수행될 수 있도록 핸들 딜리트 함수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UI 부분, 즉 디자인 부분을 작업하면 되는데요.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출력될 때 이 오른쪽 부분에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서 삭제 기능을 구현하고자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리드라는 걸 이용하면요. 하나의 줄을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어떠한 디자인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한 줄은 12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두 갈래로 나누고 싶다면 차례대로 6과 6이라고 이 XS라는 속성의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 부분에는 기존에 출력되었던 이 단어 내용을 그대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오른쪽 부분에는 버튼이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주시고요. 디자인으로는 컨테인드라고 디자인을 넣어 줄게요. 프라이머리 색상을 넣어 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이 수행될 거냐? 이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위에서 정의해 주었던 핸들 딜리트 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삭제라고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즉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삭제 함수가 불러와져서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프로젝트를 구동시켜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오른쪽에 삭제 버튼이 새롭게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오타를 하나쯤은 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콘솔 창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오류도 나오지 않네요. 실제로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보았더니 자, 정상적으로 삭제 처리가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탭에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실제로 이 3이라는 아이디 값을 가지는 데이터가 삭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딜리트 메소드가 실제로 수행되어서 삭제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 탭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삭제가 되어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삭제 기능이 구현이 된 거고요. 이제 이어서 추가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 기능까지 구현을 해보아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Fab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오른쪽 아래에 둥둥 떠다니는 하나의 버튼을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아까 위에서 디자인 정의를 해주었죠? 이렇게 이 Fab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서 항상 오른쪽 아래쪽에 버튼이 존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스 네임으로는 방금 우리가 설정해 주었던 이 Fab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겠다고 적어주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머테리얼 UI에서 별도의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이 스타일을 우리 워드라는 컴포넌트에 입히도록 처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렌더 함수 위쪽에서 클래시스란 이름으로 해당 디자인 변수를 담을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다이얼로그 창이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핸들 다이얼로그 함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안에 이 add 아이콘 라이브러리를 넣어 주어서 실제로 플러스 버튼이 보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 다이얼로그가 보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보일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다이얼로그를 닫도록 하면 핸들 다이얼로그 토글 함수를 불러와서 또 마찬가지로 다이얼로그 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되고요. 즉 일반적으로 이런 구조가 많이 사용돼요. 어떨 때 다이얼로그가 열리냐면 이 다이얼로그 변수가 true 값일 때 열리고 다이얼로그가 닫히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실제로 화면에서 다이얼로그가 보이지 않도록 이 핸들 다이얼로그 토글 함수를 불러와서 다이얼로그의 값을 false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다이얼로그의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단어 추가라고 제목 부분을 넣어 주시고요. 이제 다이얼로그 내용으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다이얼로그 같은 경우는 다양한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이얼로그 안에는 흔히 다이얼로그 타이틀, 그 다음 다이얼로그 콘텐트라고 해서 내용이 들어가고, 이 액션스에는 각종 버튼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컨텐트에다가는 텍스트 필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형식으로 이 워드라는 이름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를 변수화해서 서버 쪽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실제로 입력하는 내용은 바로 이렇게 월드라는 스테이트 값이 되겠고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해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핸들 밸류 체인지 함수를 불러오도록 해서 이 워드라는 스테이트 변수 값을 수정해서 실제로 화면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출력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대로 복붙해서 가중치 또한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 네임 값을 weight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 값 또한 weight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아래쪽에는 사용자가 이 다이얼로그에 어떠한 내용을 입력해서 이벤트를, 어떠한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자, 먼저 추가 버튼부터 만들어 줄게요. 추가 버튼은 클릭을 했을 때 핸들 서밋 함수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대로 버튼을 복사해서 닫기 버튼 또한 넣어주면 되겠죠. 닫기 버튼은 그냥 핸들 다이얼로그 토글을 수행하도록 해서 다이얼로그 창이 보이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웃라인드로 디자인을 바꿔서 넣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제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모바일 화면으로 보았을 때 오른쪽 아래에 둥둥 떠있는 플랫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개발자 도구를 실행해서 실제로 엘러먼트를 확인해 보시면 이 버튼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과 아래쪽에 각각 여백으로 20픽셀만큼 들어가게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네트워크 탭을 열어서 실제로 단어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단어에다가 그냥 간단히 아무 단어나 넣어서 추가를 해볼게요. 추가 버튼을 눌러보시면 성공적으로 이렇게 우리의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가 날아가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실제로 파이어베이스에 기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파이어베이스로 가보시면 이와 같이 임의의 ID 값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저희가 입력한 단어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콘솔 창을 확인해 보시면 하나의 오류가 출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보시면 월즈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나오는데 제가 무언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오류를 만나셨을 때 적잖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포스트, 즉 특정한 단어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 이후에 우리 화면에 해당 단어 정보가 그렇게 등록된 단어를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스테이트 값을 변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추가된 단어를 스테이트 값에 새롭게 넣어주는데 월드라고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실수로 s를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에 출력되지 않았던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등록을 할 때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추가된 데이터가 바로 화면에서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까지 실제로 등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매우 성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등록되고 또한 이렇게 삭제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시간까지 해서 파이어베이스와 연동해서 단어 데이터를 조회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모든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모바일 화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든 웹사이트가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작업한 내용 또한 이제 기세에 푸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푸시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것까지 함께 푸시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커밋 메시지로는 add firebase database 그리고 view add delete라고 넣어줄게요. 즉 firebase database를 이용하도록 추가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단어에서 보는 기능과 추가하는 기능과 삭제하는 기능을 모두 구현을 했다고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푸시까지 해서 실제로 제 GitHub의 리포지터리에 적용된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습니다.